자, 우선 오늘 다인자 유전을 배우는데, 다인자 유전은 문제를 풀이하는 기본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합한다는 것은 아니다. 얘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합이 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 해가지고 배웠던 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수준의 유전자형이 나왔다면 다인자 유전은 한 쌍이 아니다 이거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e, 스몰 e. 지금 내가 칠판에 적기로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합합니다. 한 쌍이 아니고 두 쌍 이상이면 그건 다인자 유전인 거예요. 그냥. 네 쌍으로 내면 시험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반적으로 다인자 유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세 쌍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끔 네 쌍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쌍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단서를 몇 개를 더 주면서 간결하게 만들어서 네 쌍을 주든지. 근데 다인자 유전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자면 여기 있는 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붙어 있을 때랑 같은 염색체에 두 개는 붙어 있을 때랑 또 판단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인자 유전이니까 내가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혐아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고, 키가 180이다 160이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키나 피부색이나 몸무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이 나니까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죠. 너무 다양하면 또 곤란하니까 한 3개 정도의 유전자로 추려서 문제를 내놓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설명은 피부색에 대해서 다인자 유전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적어 놓기로는 피부색은 서로 다른 서로 완전히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이 납니다. 그럼 문제에 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준 거 아니에요? 대문자들은 피부를 까맣게 만들고 소문자들은 피부를 희게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이면 얘는 대문자가 6개다. 그럼 얘는 피부가 좀 까만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다. 그럼 얘는 대문자 5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라지 C 얘도 대문자 5개. 그러면 얘랑 이 두 명은 유전자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가 5개, 여기도 5개니까 이 둘의 표현형은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대문자 6개부터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아이, 대문자 0개인 아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6까지 이 피부색에 대한 표현형은 7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다 이거죠. 물론 환경에 영향을 추가로 받겠지만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7가지 패턴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때 소문자만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올 거고, 대문자가 1개인 경우는 얘 아무나 대문자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6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여기 6개 중에서 2개만 대문자면 되는 거죠. 6개 중에서 2개만 대문자면 되니까 6개 중에서 2개만 대문자면 되는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6개 중에서 2개만 대문자면 되니까 6, 5, 2, 1, 3, 15가 되겠죠. 15가지 케이스 나옵니다.
대문자가 3개인 경우에는 6개의 문자들 중에서 3개만 대문자면 된다. 3개만 대문자면 된다. 6, 5, 4, 3, 2, 1 날아가면 20가지 패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개만 대문자면 된다. 6, 4, 6개 중에서 4개만 대문자면 된다. 6, 5, 4, 3, 4, 3, 2, 1 딱딱딱딱 날아가면 15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6개 중에서 5개 대문자 되는 거는 6개의 패턴이 나올 거고 6개 중에서 6개가 모두 다 대문자 되는 거는 한 가지 패턴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현형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고 할 때는 뭐 일반적인 패턴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편이 훨씬 더 간결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이용하는 방식을 지금 예제를 한 문제 풀면서 내가 한번 접근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31쪽에 16번 같은 라인전 문제는 너무 쉬운 거야. 그냥 16번은 그냥 시험 문제 낼 만한 가치가 안 됩니다. 사실 그냥 기본인 거고 17번 같은 문제가 결국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별표 3개를 치고 이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봅니다. 스타트. 그리고 디귿 보기를 풀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야. 이거 오늘 문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보면서 잘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나옵니다. 디귿이 맞으면 맞는 거고 디귿이 아닌 경우라면 몇 분의 몇인지까지 체크를 해보세요. 라인 자유전 문제. 그냥 한번 개고생을 해보고 그냥 같이 풀겠습니다. 나 어제 아까 내한테 질문 보낸 거는 내가 뭐 도저히 뭐 알제 답변 불가, 알제 시간, 알제 7시에서 7시 반 사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
잠깐 들어와. 그럼 내가 카톡으로는 어떻게 답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맨 처음에는 처리해. 쌤 별일 없고 있나? 어? 별일 있나? 아! 언제? 4일 전? 4일 전에. 울었어? 아니요. 안 울었어. 나왔냐? 근데 왜 김소리 안 와요? 김소희 오늘 아프다는데. 아픈 거 맞냐? 이 새끼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김소희?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답이 나온 사람? 나온 적이 나왔나? 몇 번? 3번! 오케이. 자, 보세요. 다인혈전인데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하는 거 좀 체크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이 문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연아, 알겠지? 괜찮아. 괜찮겠지, 당연히. 그죠? 네. 나는 옛날에 생각해보면 막 대학교 1학년 때 막 헤어지고 막 이러면 막 빗맞고 뛰대고 막 이랬는데 참 뭐 괜찮습니다. 자,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거고, 얘랑 얘가 여자인데 유전자이 같은 남자,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유전자형이 완전히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피부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일단 세상에 의해서 결판이 나니까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은 일단 무조건 맞는 거죠. 기억은 확실히 맞아요. 기억에서 만드는 이 여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4가지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지금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우리가 일일이 써볼 수는 없어요. 자, 일일이 쓰면 요 둘 중에 하나 받아올까 이가. 여기 라지 A 받아왔을 때 여기에 라지 B, 라지 D일 수도 있고, 라지 A에 라지 B에 스몰 D일 수도 있고, 라지 A에 스몰 B에 라지 D일 수도 있고, 라지 A에 스몰 B에 스몰 D일 수도 있다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생식 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스몰 A에 라지 B에 라지 D일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일 수도 있다고.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토탈 8가지 패턴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틀렸거든. 근데 우리가 시험 칠 때 문제 풀 때 매번 이렇게 다 쓸 수는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요거 둘 중에 하나. 그럼 2가지. 요거 둘 중에 하나. 2가지. 요거 둘 중에 하나. 2가지 해서 8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케이스라면 그러면 얘는 생식 세포를 몇 가지 만들 수 있느냐? 요거는 몇 가지? 이거는 라지니까 이거 한 가지죠. 요거는 2가지고 요거는 2가지지.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니은 보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스몰 d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의 가지 수는 몇 가지? 8가지다.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색이 같을 확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본 거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을 때는 지금 아마 답지에 보면 해설에 보면은 뭐 라지 A가 뭐 1대 이거면 뭐 몇 분의 몇, 요 경우에는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막 경우의 수들을 적어놨을 거거든.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 형태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풀 때도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러면 표현형을 물어본다. 표현형을 물어볼 때는 우리는 조합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표현형을 물어보는데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분모에는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적어줘야 될 거고, 분자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들을 뽑아서 적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식의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받아오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받아오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받아오고, 둘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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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올 거니까 분모는 64야. 자, 근데 이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빠한테서 가져올 수 있는 대문자와 엄마한테서 가져올 수 있는 대문자가 여기 눈에 보이는 게 6개인데, 표현형이 같으려면 저 6개의 대문자 중에서 일단 몇 개만 가져오면 된다. 3개만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63인 거지. 6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개 뽑아오라. 6, 5, 4, 3, 2, 1 땅땅 날아가면 분모 분자 20 되는 거죠. 그러면 10 날아가면 5 하나 더 날리면 16분의 5라는 확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디귿 보기는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디귿 보기가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때 요 두 집에서 나오는 자식의 표현형이 요 사람이랑 같을 확률 계산. 스타트. 자식의 표현형이 얘랑 같을 확률. 그러니까 대문자가 3개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쓰고 있니? 눈으로 쓰냐? 아, 쓰고 있냐? 세 나왔나? 몇 분의 몇? 8분의 5. 응? 예? 8분의 5. 아, 8분의 또 3분의 5로 하는 중. 규리, 지민, 도희, 은정이 8분의 5. 세연이. 자, 풀어라. 시간 더 줄게. 나왔냐? 그만해라. 몇 분에 몇? 아, 이게 다 8분에 5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니 몇 번? 얼마? 아니. 아니 뭘? 아니, 저도 8분의 5 할게요. 8분에 5가 아닐 수도 있다고. 네, 할게요. 규리는? 8분. 뭘 다 8분에 5지? 지민이는? 저 8분의 5. 다 한결같이 8분의 5가 나왔네요. 그럼
다수결에 의거하여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자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확률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 분모에 들어갈 숫자 1, 2, 그럼 2죠. 5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는 일단 몇 개를 가지는 게 목표고 3개를 가지는 게 목표인데 여기 있는 라지 A는 무조건 나한테 하나 내려오잖아. 얘는 죽거나 사나 어찌됐든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확보죠.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확보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 대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소문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대문자를 받을 수도 있고 소문자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 한 개가 무조건 확보야. 근데 얘랑 표현이 같으려면 여기 있는 5개의 대문자 중에서 내가 2개만 들고 와야 돼. 5개 중에서 2개만 들고 와야 얘랑 같아진다고. 그럼 5C 5, 4, 2, 1 땅땅땅 10이네요. 넘어가면 5죠. 그러면 얼마고? 16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오겠네. 그러면 8분의 5가 아닌 거지. 8분의 5라는 결과는 너는 어떻게 나왔냐? 혹시 7C3 했냐? 6C3 했냐? 왜 또 6C3이야? 대문자는 7개 적혀 있는데. 아, 여기 이거 한 개로 치고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했나 모르겠네요. 자, 표현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표현량을 구할 때는 조합을 활용을 하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다시 변형을 해서 디귿 보기가 표현형을 구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형을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을 물어봤을 때는 다 따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그럼 라지 A 스몰 A 하고 라지 A 스몰 A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가 같죠?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은 2분의 1. 라지 B 스몰 B에서도 얘랑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 2분의 1. 여기서도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부모와 유전자형이 정확하게 같은 확률은 8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유전자형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기본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표현형을 물어볼 때는 메시 3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다인자연적 문제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233쪽에 6번.
다인자 유전에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급으로 딱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거 뭐 1, 2, 3, 4는 의미 없고 5번, 6번만 보면 되네. 문제는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다된것 같은데. 아니야. 들린 것 같습니다. 규리 나왔냐? 나오긴 나왔냐? 나 문제 나왔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율이 몇 번 나왔니? 1번. 도희 몇 번 나왔니? 1번. 나머지 몇 번? 1번. 오늘 또 1번 강의인가? 지민이 몇 번? 1번. 아니. 세연이 몇 번? 김세 1번. 1번. 다 또 1번으로 뭐 공통되게 뭔가 오류가 있나 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세상의 대립 유전자로 서로 다른 염색체에 붙어 있다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다이자 유전인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표현형은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결판이 납니다 라고 적어놨고,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의 다인자 유전에 대한 문제 구성을 적어놨고, 보니까 5번하고 6번의 유전자형을 적어줬습니다. 5번의 유전자형은
5번 6번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6번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5번, 6번은 유전자는 적어줬고 새쌍의 형질에 의해서 결판이 나니까 이건 다인자 유전이고 기억 공일. 나딴거 풀었나? 왜 1번 했지? 이거 233쪽에 6번 푼 거 맞지? 이거 복대리 유전이 아니고 다인자 유전이잖아. 책이 다르나? 때름 유전이 뭔데요? 복대리 유전은 ABO식 혈액형 같은 거. 복대리 유전은 ABO식 혈액형 같은 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는 거 이렇게. BO 이렇게. 원래라면 우리는 라지 A, 스몰 A 일반적인 거는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져왔잖아. 근데 네 개 중에서 두 개 가지는 거 이런 게 복대립 유전이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새쌍 중에 새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이 나니까 이거는 복대립 유전이 아니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인 겁니다. 기억 보기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집의 자식을 보면 일단은 요 대문자 한 개는 무조건 확보를 한다고. 대문자에다가 소문자, 소가 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최소 한 개. 그럼 최대가 얼마냐를 보면 돼요. 여기서 대문자 하나 확보해오고 여기서 또 하나 가져오면 두 개. 3개, 4개, 5개, 5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1개부터 5개까지. 얘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개수는 5개고 최소 개수는 하나다. 2, 3, 4. 얘네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문자 최소값이 하나에서부터 최대로 많이 가져봐야 5개니까 얘의 표현형은 5가지. 7가지 안 되면 7가지 나올 수 없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부모와 같은 확률. 어차피 엄마도 대문자 3개 아빠도 대문자 3개죠. 그럼 대문자 3개만 구하면 된다. 표현형 물어본 거니까 쫙 꺼가지고 요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소문자니까 얘도 한 가지. 대문자, 소문자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니까 두 가지. 분모는 이만큼이고. 그리고 아까 연습했듯이 요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확보하잖아. 한 개 확보. 그럼 쟤는 고려 사항에서 빼라고. 하나를 확보했고 남아있는 대문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대문자가 4개죠. 나는 일단 하나는 무조건 확보를 했고 저 4개 중에서 2개만 가져오면 내가 부모와 형질이 같아지겠지. 그러면 4, 3, 2, 1. 그러면 이 숫자는 6이 되겠네요. 2 하나 약분하고 날아가면 3, 2, 8분의 3. 8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 보기도 아닌 겁니다.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차근차근 풀면서 앞으로 익혀나가면 됩니다. 이게 고장났나봐. 좀 사라니까요. 이거 14년 정도 썼는데 이걸 사야 되겠지? 14년 쓰면 다 되잖아요. 충전 못하네. 여기가 고장났나봐. 여기가.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나머지 그러면
이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혹시 꼭 체크해 볼 문항이 있으면 나 좀 이건 진짜 풀고 가고 싶다, 섭섭하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 쪽에 31쪽 25번 바로 옆에. 자, 한번 봅시다. 세연아 이거 다 풀었니? 15번은 빼고.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잘 됐네. 그러면 그럼 자 15번 뭔가 좀 복잡해. 자, 15번을 천천히 한번 처리해 봅시다. 도인이 이거 맞았니? 자, 15번 이런 문제 이제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15번 문제를 보면 기역병과 니은병 두 가지 나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의 병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기역과 니은의 가계도인데, 기역병은 A와 A 별에 의해서 결판이 나고, 니은은 B와 B 별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데, 일단 문제에서 주기를 누가 우성이고 열성인지도 안 줬어요. 여기도 누가 우열인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병이고 어떤 게 정상인지도 안 줬고, 그 다음에 이게 성염색체인지 이게 상염색체인지 어떤 염색체에 붙어서 유전이 일어나는지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우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계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 2, 3, 4에 대한 A별의 상대량과 B별의 상대량을 적어놨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기역병부터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아이들은 기역병에 걸린 아이들이고 보라색 아이들도 기역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야. 근데 1번은 분명히 A별이 두 개라고 했어요. 1번은 A별이 두 개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1번은 A별이 두 개야. 그냥 저거는 팩트인 거고. 그러면 A와 A별 중에서 얘가 기역병이고 얘는 정상입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2번은 남자인데 얘는 A별이 하나도 없죠. A별이 하나도 없으면 얘는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실치는 않지만 X 염색체에 A가 있고 나머지는 Y 염색체에 있는 EI일 수도 있다고. 근데 저게 성염색체 유전이면은 요렇게 적어줘야 되는 게 맞고, 상염색체 유전이면 요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집에 5번, 6번, 7번을 보면 모두 다 어때요? 모두 다 기역병에 다 걸려있지. 애들 다 걸려있고 이 보라색도 걸려있는 놈이잖아요. 기역병에 걸려있다. 자, 그러면 저거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면 3번은 여자인데 A별이 하나도 없지. 3번은 A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여자니까 과감하게 적으면, 여자는 성이라 해도 그냥 두 개 적으면 되고 상이라 해도 두 개 적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4번은 A별이 하나만 있죠. A별이 하나만 있는데 얘는 병에 걸렸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A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X의 A별의 Y일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병에 걸렸고 얘는 병에 안 걸린 아이가 나왔네요. 병에 안 걸렸지? 그러면 이제 요 집에서 뭔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의 이 4번이 성엽색체 유전이라면 요 케이스라면 이 집의 딸은 A에 A 별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져오고 아빠 X 염색체 받아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집의 아들은 엄마한테서 X 염색체 하나 가지고 오고 Y여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잖아요. 그러면 3번도 AA밖에 없고 8번도 A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둘이는 둘 다 정상이어야 되겠지? 근데 8번이 기억병에 걸렸잖아. 그러면 요 케이스는 아닌 거야.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워버리자.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은 9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요거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근데 A와 A별이 있는데 얘가 병에 걸렸죠? 기억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A와 A별 중에서 A별이 더 세다 이거죠. A별일 때 기억병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A랑 A별 중에서는 A별이 더 우성입니다. 그럼 정상인인 이런 사람은 그냥 AA고 얘는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A별일 거고, 얘네들 모두 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A 하나 받아오고 여기서는 A별 하나 받아오고 A의 A별, A의 A별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A별이 A에 대해서 우성이다. 기억 보기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A별이 더 우성입니다. 요거 하나는 일단 맞아요. 이거 하나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발현 빈도가 높다.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수능 시험 현장이나 학교 시험에서도 느낌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추정을 해보면 기억병이 상으로 됐지. 그럼 니은도 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문제 출제자의 생각을 해보면 그럼 니은병은 뭐이겠냐? 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성이라고 먼저 주장을 하자 이거죠. 상으로 해보면 뭐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상으로 했을 때 오류가 단번에 나타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만약에 이거를 니은병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 2번에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네. 1번과 2번 B별의 상대량이 1로 같이. 그럼 상으로 했을 때는 1번과 2번이 모두 다 BB별, BB별 요리 돼야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러면 1번과 2번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1번은 니은병에 안 걸렸는데 2번은 니은병에 걸려 있잖아. 표현형이 같은데 한 놈은 걸리고 한 놈은 안 걸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확실한 거야.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인 거야 그냥. 그럼 1번은 여자니까 B별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B에 B별이 확실하고 이거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내가 X에 B, X에 B 별 썼어야 되는 거를 그냥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번은 B별만 하나 했다. 그럼 얘는 X 염색체 B별에 얘는 Y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B별이 병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B와 B별이 만났다. 그랬을 때 1번은 병에 안 걸렸으니까 정상이다. 그럼 B와 B별 중에서 B가 더 우성이다. 우열관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3번은 B별만 2개.
4번은 B별이 없으니까 B의 Y겠죠. 그러면 일단은 성염색체의 유전이 맞으니까 여자는 BB BB별 B별 B B별 B별 이럴 수가 있고 남자는 B의 Y B별의 Y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4명 중에서 병에 걸린 여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여자는 병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이고 남자는 병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죠. 남자가 발현 빈도가 2배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보기 남자가 발현 빈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번과 8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나야 돼. 기억은 열성이어야 되고 우성이어야 되고 니은은 열성일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둘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알아봐야지. 7번은 기억병에 걸려 있으니까 AA별이다. 네, 니은병에는 안 걸려 있으니까 얘는 B별의 Y일 거다. 그 다음에 8번은 8번 뻔하네요. 아빠한테서 B 받아와야 되고 엄마한테서 B별을 받아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면 7번은 AA별 A 그러면 요 집에 나올 수 있는 자식은 A의 A 요것도 A의 A 요거는 A의 A별 얘는 A의 A별 그러면 얘가 병에 걸리는 거니까 기억병에 걸릴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 또 해보면 B별 Y에다가 B의 B별 열이 만나면 B별 열이 만나면 B별 B별 열이 만나면 BY 열이 만나면 B별 Y 요 중에서 얘가 병에 걸릴 거고 얘도 병에 걸리겠네요. 그럼 요 집 자식 중에서 니은 병에 걸릴 확률은 2분의 1.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걸려야 되잖아. 기니에 동시에 걸릴 확률은 기억도 걸려야 되고 니은도 걸려야 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그러면 D급보기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 요 정도 문제 나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 수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이냐 상이냐를 안 줬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일이 추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줍니다.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지 말고 이 포인트 하나 꺼내가지고 기억병을 성으로도 해보고 상으로도 해보고 니은병도 성으로도 해보고 상으로도 해보면서 오류 발생 시점을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쌤 근데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B에서요 저렇게 두 개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남자아이라 했으니까 저 오른쪽 거 두 개 때문에 2분의 1은 아니에요? 맞네.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맞네.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요건 제껴. 요거 둘이 빼. 야랑 야 중에 얘가 병에 걸렸잖아. 그러면 2분의 1.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병에 걸릴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인정? 오케이. 근데 디귿 보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나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8분의 1입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또 이거는 진짜 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 나 이거 안 풀어주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하는 문제. 응? 몇 번? 3번. 와우. 세라 이거 맞았니? 이거 안 했니? 교리 맞았니? 도입 맞았니? 맞았냐? 좀 유전 좀 하는데 소희는 맞았냐? 소희는 안 했을 거라고 나는 한 표 한번 열어봅니다.
지금은 천천히 가볍게 가게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잠깐 1분간 좀 휴식 좀 할까요? 잠깐만. 소희야 임마 여기서부터 그냥 정리해라. 여기서부터 가게도 이렇다. 자 그러면 디귿 보기를 보면 HH별 HH별인데 나올 수 있는 게 HH별 H별인데 발현되어야 되잖아요. 발현되는 놈은 야밖에 없죠. 발현될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아들 딸 뭐 구분 없지? 그 다음 RY R에 R별 요리 만나면 RR 요리 만나면 R에 R별 요리 만나면 RY 요리 만나면 R별의 Y. 요 중에서 나에 걸린 놈은 요놈이 걸리겠네요. 네. 라지 R 있으면 다 걸리는 거야. 라지 R이 그것도 우성이니까 얘 걸렸고 얘도 걸렸고 얘도 걸렸습니다. 걸릴 확률은 4분의 3. 야도 걸려야 되고 얘도 걸려야 된다. 그러면 동시사건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3 디귿 보기 틀.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시험 범위는 뭐 대부분 시험 범위가 자 되겠습니까? 네. 요 정도 문제도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30-40%밖에 안 돼요. 이 문항 자체의 정답률이. 왜냐면 연습자 그 독서실에서 앉아서 살살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누구나 독서실에 앉아서 풀 때는 잘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현장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풀었을 때 깔끔하게 못 풀어내서 그런 거니까 누구 학교 시험 문제가 뭐 세상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 가는 방법들을 궁리를 해봐야 그래야 내가 내공이 쌓인다. 그러면 언젠가는 될 거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과학에 올인을 하세요. 유전은 저는 선생님 접고 갈게요. 유전은 접고 나머지 부분 다 맞출게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못 맞춥니다. 유전을 접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오케이. 근데 시험 범위가 이까지라고요? 너가 1차 고사 1차 고사가 이까지라고요? 1차 고사 이까지 안 가. 근데 1차 고사 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가는데 올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는 이정수 선생님이 처음부터 진도를 나갔고 그 다음에 너는 생명과학 쌤이 한 명 더 있거든. 우종화 형님이 형님 맞나? 저는 근데 그건 잘 몰라서. 아 그래? 우종화이가 유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종아이가 시작한 유전이 처음에 중간고사 때는 그 앞에 세대분열하고 뭐 이런 데 있다 이가 그런 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수는 제일 처음부터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처음에는 근수축 아니 신경전달 앞에 그 야구신 부분 있다 이가 우리가 그 인강으로 끝냈던 유튜브로 조졌던 그 부분 그까지만 시험 범위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급발진을 해가지고 신경전달 근수축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쪽부터 신경전달 근수축까지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유전 일부 시험 범위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그 신경전달 근수축 이후부터 방어작용 호르몬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전 뒷부분에서 생태계까지 그렇게 양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G1기, S기, G2기 하고 염색체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 거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오늘 자네들이 가져갈 숙제도 상당히 난해하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기말고사의 범위는 맞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여기까지 절대 못 들어온다. 자, 오늘은 세포 분열 이야기, 그 비분의 이야기 몇 개 하고 요거를 다 배우지는 못할 거고 이번 주에 숙제는 저기 나와 있는 쟤를 다 해오는 걸 숙제를 합니다. 이건 안 풀어도 돼요. 그것도 배운 데까지 풀어야 돼. 다인자이기 근데 요즘 병을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자, 우선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유전병과 도련변인데 너가 유전병에 대해서 조금 배웠던 거는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전사 번역 이야기 할 때 그 코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안에 유전자가 이상이 되면서 이상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달라져서 만들어진 병이죠. 그러면 유전병이 생겨나는 원인은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병이 생겨납니다. 그럼 유전병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고 내가 가진 유전병은 자손에게 유전이 될 겁니다. 뭐 소나무 알아? 소나무라고 금요일 밤에 한 11시쯤에 23번 MBN 거기 사는 그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보면 나 진짜 미안하지만 그 엄마 아빠 유전자가 좀 이상해 보여요. 뭔가 좀 사람이 이상해 보여. 근데 그 이상한 엄마 아빠 밑에 또 애들을 또 그렇게 낳았네. 한 3명쯤. 딴 집에는 1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출산율 0.68 섞고 이러는데 그게 꼭 3명을 낳았네요. 근데 꼭 보면 그 이상한 유전자를 또 다 한결같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1가족 5명이 5명 있으면 그 5명 전체 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 살고 있긴 합니다. 너무 형편이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유전됩니다. 분명히 내 몸에 생겨있는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병은 반드시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물론 재수로 안 될 수도 있지. 열성을 못 덮여서. 근데 내 밑에 자식에게 안 되면 그 밑에 세대에게 또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전병을 우리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봤을 때는 크게 유전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뭔가 하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개수 이상. 여기 염색체 수 이상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뻥 쳐놓으래. 염색체 개수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염색체 개수가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 이상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염색체의 구조 자체 이상입니다. 염색체 개수의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염색체의 구조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염색체 개수나 염색체 구조나 다 괜찮은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자체가 잘못 적혀 있을 수도 있다고. 저게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유전자 이상하고 염색체 구조 이상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거고 시험에 맨날 나올 만한 거는 염색체 개수 이상. 여기 맨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다 별표 3개를 추가로 쳐놓으세요. 염색체 개수 이상. 그러면 왜 염색체 개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전체적인 느낌을 잘 이해하자. 사람이 염색체 몇 개니? 46개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47개인 사람도 있고 45개인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염색체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x, y 이 사람 남자제 또 요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총 개수 몇 개고 46이죠. 두 개 아니고 46개다 나머지 안 썼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복제되겠죠. 그런 다음에 1분열 진행하면 x 복제된 거 여기로 가고 y 복제된 거 여기로 오겠지. 그럼 이 안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노? 1분열 끝났으니까 몇 개? 23개. 여기는 23개 요리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열이 차근차근 진행되면 x, x로 쪼개지고 y, y로 쪼개진다. 그러면 요거 전부 다 생식세포 정자인 거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총 개수는 모두 다 23개입니다. 요거는 세포 분열이 매우 잘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세포 분열이 잘 된 사람. 그래서 염색체를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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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씩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냈다. 자, 근데 X, Y인데 얘가 염색체 46개인데 복제됐습니다. 여기도 46개입니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이가 염색체로 형성되어 있는 X, Y가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놔야 되는데 이쪽에 방추사가 혹시 끊어지면서 이 두 개가 다 여기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한쪽으로 다 몰려가 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X하고 Y가 양쪽으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X 복제된 거하고 Y 복제된 게 다 여기로 와버리고 이쪽에는 성염색체가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23개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X, Y 염색체가 한쪽으로 더 가버렸죠. 이거 하나가 절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왔지. 그럼 여기는 이 염색체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이거 24개다 이거죠. 하나 더 붙었다. 여기는 22개 있다 이거죠. 하나 없어졌다. X, Y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2분열 진행되면 XY 얘는 없고다. 그럼 요 정자 안에는 24개 염색체가 들어있고 요 정자 안에는 22개 염색체가 들어있다. 염색체 개수 하나 더 많은 정자와 염색체 개수가 하나 부족한 정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몰빵으로 들어가 버렸다. 감수 1분열이 진행될 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다. 이거 1분열 비분리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고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비분리를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XY 46이고 복제까지 됐다. 염색체 개수 46개다. 1분열은 잘 됐습니다. 1분열은 잘 되어서 23개로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X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없고 여기서 Y 하나, 여기서 Y 하나 이렇게 잘 됐다 이거야. 그럼 23개에서 23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하나가 더 갔지? 그럼 요 정자는 24개 염색체 X 2개 가지고 있고 야는 22개 가지고 있고 얘는 23개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럼 요거는 2분열에서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났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얘가 2분열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분리를 일으켰습니다. 2분열에서 일어나는 비분리를 염색 분체 비분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는 만약에 여자는 XX인데 여기가 46개고 여자도 비분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XX 나눠졌다 치자. 그러면 얘들 23개죠. 2분열도 여자는 잘 됐다고 치자.
그럼 요 난자들은 모두 다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이런 난자들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난자들과 저기 있는 정자들 중에서 만나면 만약에 요 난자와 요 정자가 만났다면 X, Y에다가 염색체 총 개수는 46개 확실하죠? 얘는 그냥 멀쩡한 아들이 나오는 거고. 자, 요 난자에 요 정자가 만났다. 그럼 X 되면서 염색체 개수 46개죠? 그럼 열이 되면 멀쩡한 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난자에 X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난자, 그러니까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난자와 요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었다. 그러면 성염색체는 X 하나밖에 없고 염색체 개수 하나 모자라니까 토탈 개수만 5개야.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딸이 태어난다고. 얘는 성별은 여자 맞습니다. 염색체 개수 하나 모자라지. 얘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남자 X랑 요 정자 X, Y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면 X 하나에 XY 하나니까 성염색체는 XXY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지. 그럼 얘는 47개 염색체 총개수는 47개고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남자는 맞습니다. 네, X 염색체가 여자급으로 2개를 들고 있는 여자급의 남자인 거죠. X 염색체를 2개를 들고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쟤는 남자 맞는데 이 성 정체성이 여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쟤는 무조건 남자는 맞고 생각도 남자가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병이 있는 거죠.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클라인펠트 증후군, 이렇게 만들어진 터너 증후군, 성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은 이 2가지만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비분리가 성염색체에서만 일어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자네들 책에 보면은 대충 보면 235쪽에 비분리에 의해서 21번 염색체가 3개일 수도 있다. 235쪽 제일 위에 보면 21번 염색체가 3개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놈아는 다운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3개다. 그러면 얘는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증상을 보면 심한 지적장애, 심장 및 여러 장기 기형. 그래서 보통 유언이에 사망한답니다. 이건 돌되기 전에 무조건 사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집에 한번 못 가보고 죽는 겁니다. 그냥 반드시. 이런 거는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네들이 살아오면서 박병규, 중학교 동명중학교 우리 동창 박병규. 다운 증후군입니다. 쌤 동창이요? 내 동창. 살아 계세요? 걔는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꼴등 앞에 했습니다. 3년 동안. 전교 500명 중에 499등을 12번 했어. 꼴등이 누구예요? 500등을 12번 한 정철효라는 친구가 있거든. 정철효가 비슷한 그 유전병을 갖고 있던 아이인데 걔도 500등을 12번 했고 박병규는 499등을 12번 했어. 둘 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또 정철이랑 같은 반 돼가지고 내가 좀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들을 내가 많이 대치를 해줬습니다. 많이 괴롭히더라고 새끼들이 돌아가지고. 몇 번 주먹질을 했던 기억이 좀 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비분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은 누구나 갖고 태어날 수 있는 병이다. 어쨌든 비분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느냐, 내가 지금 적어준 이 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돼요. 필기를 한 사람들은 필기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고
아닌 사람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틸샷이라 왜? 스틸샷이 스틸샷이요? 아니고 뭐라 동영상 스크린샷. 스크린샷 말고 동영상을 캡처하는 거 뭐라 스틸컷 쟤는 알지? 몰라요. 몰라 그런 거 있잖아 뭐? 하여튼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네. 비분리가 1분열에서 비분리 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비분리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비분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라. 엄마가 라지 A 엄마가 X 염색체가 라지 A고 아빠는 A 별의 Y다. 그래서 엄마는 생명에 대해서 정상이고 아빠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집에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니? 일반적으로 엄마의 X 염색체에 Y 염색체면 이 집의 아들은 무조건 정상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정상이 아니고 생명이래요. 얘가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얘가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거 X 염색체는 가져오면 안 돼. 이 집의 아들이지 얘는. 그럼 아빠한테서 Y 염색체는 무조건 와야 돼. 그리고 임마가 또 생명이잖아. 아빠의 X 염색체까지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어서 아빠의 X, Y 염색체를 둘 다 가지고 왔고 엄마도 1분열 또는 2분열에서 어딘가에서 한 번은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X 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은 남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얘가 태어났다. 얘는 아빠의 X 염색체, 아빠의 Y 염색체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생명에 걸릴 수 있다 이거죠. 생명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집이었는데 생명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비분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어떤 집에 자식이 3번, 4번, 5번 애가 3명이 있다 치면 그 3명 다 비분리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3번, 4번은 정상인데 5번만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럼 3번과 4번은 일반적인 패턴에서 문제를 그대로 접근을 해주면 되고 5번은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여러 가능성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1분열 비분리 된 건지 엄마한테서 뭘 받아온 건지 아빠한테서 뭘 받아온 건지 누가 비분리를 일으킨 건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게 한 개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세질 겁니다. 자, 염색체 수 이상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트 증후군 요거 4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A, B, C, D인데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C가 없어졌죠. 결실. A, B, C, D, G, A인데 이거 뒤집어져서 붙었죠. 거꾸로 뒤집어져서 붙었다. 역위. A, B, C, D, E, F, G인데 A, B, C, D, E에 D, E가 또 붙어있죠. 중복. 자, A, B, C, D, E, F, G고 K, L, M, N인데 여기 있던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어떤 염색체와 자리 교환을 했죠. 이런 거는 전좌. 그러면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자면 유전 문제에다가 가계도 분석하는 유전 문제에다가 결실이나 아니면 전좌 저런 것들을 갖다 넣을 수 있다고. 원래는 A 별이 절대로 얘한테 가져갈 수 없는데
갑자기 A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A가 저쪽에 딴 데 있던 A별, 다른 어떤 곳에 있던 A별과 자리 바꿈을 하면서 생겨났을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얘가 A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A별이 없다. 그럼 원래 있던 A별이 결실에 의해서 어딘가 떨어져 나가버린 생식세포가 수정이 된 거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 논하자면 그렇습니다.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 9번과 22번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 7번 염색체 일부 결실이 되면 윌리엄스 증후군.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유전자 이상은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적인데 염색체 개수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도 있는 거 아닙니다. 염색체의 개수와 구조는 다 멀쩡한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가 잘못 적히면서 이상한 아미노산 만들어지고 그 이상한 아미노산 때문에 이상한 단백질 만들어지고 그래서 구조가 이상해진 겁니다.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대표 주자고 페닐케톤저증, 알비노증, 난성 섬유종,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유전병을 일단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이 전부 다가 이번 주의 최대 목표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적을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유전병과 관련되는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같이 풀겠습니다.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